자, 시간이. 저도 학교에서 특별하게 봉사활동을 특별한 봉사활동을 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수학 B 시간이라고 있는데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선생님이 나눠주신 유인물을 푸는 시간인데 그때 그 친구들이 잘 풀지 못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하나하나 개념부터 다 알려줬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나중에 세종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물리를 다른 그 소외계층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시간이도 조금 좀 네가 애들 질문보다 네가 스스로 모아서 조금 아까 가원이랑 비슷하게 네. 그런 게 하기 좋을 것 같아. 아니 그건 아니긴 한데 그냥 애들이 질문하는 거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맞아. 좀 뻥쳐도 된다고. 야 너무 솔직하지 않은데 어차피 그 사람이 그걸 확인할 거야? 학교 전에서 얘 물어봤어요? 뭐 할 거야? 근데 그 같은 학교 애들도 같이 지원을 하면은 거기서 막 걔 뻥쳤는데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야 누가 그 면접관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 약간 자폭. 아니 왜냐면 그 얘기가 좀 서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같은 반만 아니면 지금 나 같은 반 지원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럴 때 경우는 그러니까 상황을 봐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은 경우는 그 상에서 들어가. 그래야겠다. 그래 그 친구 들어가면은 얘기를 해 나 이런 얘기를 근데 야, 면접에서 절대 그런 걸 태클 안 걸어. 왜냐면 다 긴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 내 얘기 내 생각 맞추면 내 거 준비할 거 바쁜데 남의 거 태클 걸겠어? 그럼 그거 그냥 진짜 잡곡하러 들어간 놈이지. 그거 말이 안 되지. 안 그래? 그 절대 막 인성에서 그런 거는 안 되니까. 자 유건이. 저는 생기부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봉사활동은 없으나 1학년 때 학기 초에 어색한 상황에서 아무도 하지 않고 기피하는 잔반 치우기를 제가 지원해서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였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공식적이진 않지만 주로 쓰레기를 자주 주우러 다니거나 눈에 보이는 분리수거가 안 된 물건들이 있으면 제가 직접 정리하는 걸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추후에는 제가 또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린피스 같은 NGO 단체에 신청하여서 직접 제가 그런 그린피스 활동을 해보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너 말 천천히 말 좀 좀 너무 긴장하지 마. 자 그다음에 다시 가온이. 자 보면 자 본인이 혹시 조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조금 고난을 역경이 있었다든지 조금 그러니까 요게 얘들아 어떻게 내가 뭘 할 거냐면은 약간 선생님 약간 생기부 내용이 얘들 약간 어떻게 보면 성장 스토리란 말이야. 본인의 성장 스토리. 그래서 본인한테 조금 불리한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 혹시 좀 불리한 내용 있는 사람 생기부에 미술에 그 노력하면 더 잘할 거라고 1학년 때 써있는데 혹시 또 저 체육에 3학년 1학기 때 B가 있어요. B가 있고 체육은 뭐? 쌤 저 스포츠 시간에 나머지 다 오래야.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혹시 조금 불리한 질문이 들어오면은 약간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내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만 얘기해주면 돼. 네. 알았어? 근데 지금 내가 너네 생기부가 없으니까 그걸 따로 질문할 수가 없긴 한데 혹시나 좀 생기부에 본인이 조금 문제 있다. 싶으면은 그걸 대비하셔야 됩니다. 알죠? 근데 그거를 그냥 뭐 너무 변명 주장 할 거 없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내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그 이후에 뭐 좀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그걸 얘기하면 되고 그 결과가 아직 없으면은 노력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알죠? 그 생기부 낼 때 3학년 1학기 성적 들어가죠. 3일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본인 내신에 조금 뭔가 스크래치가 있다 싶으면은 그런 거 좀 준비하시면 됩니다. 등교 이렇게 보고 준비해. 알았어? 자 그러면 또 하는 게 다시 할게요. 다시 아까 가온이었지? 가온이. 자 본인만의 조금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냐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갈리는데요.
이제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암기가 대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 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그 내용을 다 제 머릿속 안에 집어넣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 내신 기간에는 교과서를 3회 회독을 한 다음에 이후 아무것도 없는 A4 용지 종이에다가 제가 그동안 기억하고 있던 모든 개념들을 다 적어놓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모르거나 빠진 개념이 있다면 형광펜이나 아니면 색깔펜으로 그 개념을 다시 써놓고요. 이후에 그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암기를 하고 이후에 다시 새로운 A4 용지에다가 제가 기억하는 개념들을 모두 다시 적어놓습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험을 제 스스로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아니면 저 스스로 하고 있는 공부, 물리학, 수학 이러한 과목의 공부 같은 경우는요. 그 제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는 그 교재 안의 내용을 열심히 본 다음에 그 안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총 3번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러한 시각들을 여러 번 봐두는 편입니다. 오케이. 네, 이건희. 공부란 결국엔 일종의 학습입니다. 학습이란 배우고 익히는 것인데요. 일단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의 첫 번째는 수업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수업을 듣던 간에 항상 그 수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공부의 첫 번째이고 익히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제 몸에 이제 체득이 되는 것인데 이를 체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개념이나 문제 같은 거를 배웠을 때 그 개념과 문제의 중요한 점을 노트에 정리해두고 그것을 틈날 때마다 계속 읽음으로써 제 몸에 체득되게 하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환이. 저도 일단 먼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신을 내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장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단 한 번도 졸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필기하는 것이 학교 공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그 외로는 저는 그 공부를 할 때 암기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기를 할 때 어떤 예를 들어서 법칙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울 때가 많아서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 암기한 것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과정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하고 있는 물리에 대한 탐구 그리고 그 탐구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할 때도 별로 암기를 많이 하지 않고 어떤 법칙이 나오게 된 이유나 그 흐름, 사고의 흐름이나 과정을 좀 더 익혀놓는 것을 주로 공부합니다. 홍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 효율을 높이는 방법과 공부 양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 양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 공부한 것을 공부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써서 그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을 때 그에 따른 죄책감을 느껴서 그 빈 공간을 줄여서 공부를 더 양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며 또 공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암기를 할 때는 저는 1부터 3까지 암기했다면 3을 암기한 후에 다시 1, 2를 다시 생각해보는 등 그 암기 곡선의 시간에 맞춰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과정을 겪고 있고 또 수학과 과학같이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는 수학과 과학의 용어에는 모두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어의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더 잘했네요. 자, 시환이. 자, 본인한테 가장 의미 있었던 본인 또는 본인 진로에 가장 영향을 준 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네, 그게 왜 의미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책 하나만 설명하는 건가요? 왜냐면 한성도 있기 때문에. 세종은 3개긴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만. 우선 한 개만 해볼게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까도 말했던 아인슈타인이 들려준 상대성 이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그 책을 읽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하는 사고 실험의 흐름이 일단 먼저 가장 인상 깊고 그리고 기존의 우리 인식과는 다른 결과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아인슈타인이 한 사고 실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어떤 그 주제들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그 암흑물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그 암흑물질이 나온 이유가 은하 외곽부 천체의 회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서인데 그것을 암흑물질 말고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탐구와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시우주 때문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주제들을 잡고 그것에 대한 사고 실험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이끌어준 그 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너무 좋아. 근데 말 조금만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겠어? 네네. 그럼 뭔가 또 끊기면 안 되겠지? 네, 근데 어. 거기 자소서 칸에 넣은 책 있잖아요. 그걸로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걸로 해야 돼요? 뭐 거기 있는 거 얘기해도 아니 없는 거 얘기해도 될 거야. 그러니까 딱 책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게 시현이가 잘했는데 본인이 그 책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치? 그 다음에 그 책 중에서 뭐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문구 그치?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걸 통해서 본인이 성장한 점이나 아니면 또 아까 생각했지? 추가적으로 본인이 탐구했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바뀐 인식이나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줬습니다. 오케이. 되게 잘했어. 3번. 유관이. 제 꿈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화학공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은 예전부터 그 다양한 문제집이나 실험 등으로 접해서 되게 이미 화학은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화학공학자가 되겠다고 한 이유는 곽재식 작가님이 쓰신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라는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환경 문제는 대부분 우리의 삶에 가깝지 않고 되게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지표들과 실제로 우리의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임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고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제가 직접 에너지를 절약하는 집 모듈을 만들거나 에너지 생산하는 회로 등을 구성해보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많이 좀 해라 알았지? 너무 긴장해서 뚝뚝 끊기면 안 돼. 아니다. 무조건 면접은 똘망똘망해 보여야 돼. 괜히 말 막 더는 거 하면 물론 긴장하고 어느 정도 베이스를 그 사람들이 깔아주긴 해. 그래도 뭔가 내가 딱 잡혀있고 그냥 즐거운 거 바로 따박따박 얘기하면은 확실히 그게 더 튄단 말이야. 알았죠? 동규.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스티븐 호킹이 들려주는 빅뱅 우주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저의 진로와 꿈에 대해 첫 번째로 생각을 가지게 해줬고 그 책을 통해서 제가 현재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 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별이 죽는 과정을 만두소의 크기에 따라서 설명했는데 만두소가 너무 많아서 너무 질량이 큰 별이 죽어버리면 블랙홀이 되고 그리고 만두수가 적어서 질량이 작은 별이 죽으면 단지 그냥 성운으로 변신한다는 것을 만두를 터뜨렸을 때 실제 현상을 생각함으로써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 실제 현상을 머릿속에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현재 저의 공부 방법에 기반이 되었고 저는 그를 통해서 현재 이 세종과학부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건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시절에 봤던 Y 상대성 이론이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물론 수학과 과학에 관심은 뒀지만 이것이 절대 장래희망으로 발전하지 않았고 단순히 흥미 영역으로 멈춰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책을 본 이후에 제가 물리학자라는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책에서는 고전력학에서의 모순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아인슈타인의 과정, 그 다음에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자연현상에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몇 가지 공식들로 모든 자연현상들이 다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저도 비슷한 일을 하고 싶다. 이 자연현상을 몇 가지 수식으로 표현을 해서 좀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어떤 그런 욕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물리학자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저는 현재 고전력학과 전자기학 등의 개념들을 학습을 하면서 보편적인 물리학 법칙을 알아내는 데서 한 걸음 더 디디고 있습니다. 다들 전체적으로 잘 하네. 자, 다시 가보니. 자, 지원 동기를 물어볼게요. 왜 한성을 지원했죠? 가장 먼저 과학고를 지원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장래 희망은 물리학자이고 또한 이 물리학자라는 꿈에 더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학과 과학적 지식 말고도 그것에 관한 어떤 공동체의 생활과 그다음에 그런 수학과 과학적 능력을 기르고 제가 직접 탐구해보는 것, 그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과학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한성과학고등학교에서의 학습 목표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 의식을 갖고 글로벌적으로 학생을 배출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 또한 나중에는 국제 과학자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주고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한성과학고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이것이었고요. 또한 한성과학고에는 여타 다른 고등학교는 가지지 않고 있는 그 커리큘럼상 전자기학과 회로 이론 관련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고등학교 시절에 전자기학 관련 강의를 듣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성과학고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준비. 오케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과 연관해서 내가 왜 과학고등학을 선택했는지, 그렇지?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왜 한성을 선택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쌤이 아까 말했던 그 계획이잖아. 제가 입학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계획이잖아, 그렇지? 그거 하나 더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오케이. 이거니. 먼저 세종과학교의 교훈은 진리탐구와 인류봉사입니다. 이 교훈의 말뜻은 이제 진리를 이제 말 그대로 진리를 탐구하고 인류에 대한 탐구에 대하여 이제 인류를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진로는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화학공학자니까 이 교훈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환경 같은 경우는 과학부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쉽게 문제를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등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참가할 수 있는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지 못합니다. 세종과학부에는 이제 GCMS라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나 등광 광도계 같은 여러 실험 장비들이 많아서 이것을 이제 많이 접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깔끔하게 만들어 봐야지. 만들어보고 그다음 앞으로 말던 또 앞으로의 계획도 세팅해 주시고요. 그럼 일단 우선 둘이 할 거지 한데 자 공통. 근데 그러면 혹시 이거 옛날 책 나왔었거든? 그럼 영재고는 왜 준비 안 했죠?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대답할래? 영재고는 과학고를 대비하기 위한 이제 수단. 조기 졸업이 안 되니까. 근데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 근데 그렇게 하면 되지 그냥. 저는 과거의 목표를 갖고 있었고 과거를 위해서 한번 입시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보기 위해서 한번 지원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돼. 물론 그 사람들도 뻔인 거 알긴 하겠지만 좀 약간 좀 능그러같이 넘어가야 돼, 알았지? 근데 그 질문 들으면 너무 빡칠 것 같은데. 한과영이 인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옛날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 대구학과가 실수한 겁니다 이제. 오케이. 지원 서류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나 시원이. 일단 제가 과학고등학교를 지원한 이유는 그 아까 사고실험과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한 사고실험 중에서 그 암물질을 대신해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사고실험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떠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맞는지 검증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미적분과 같은 고급 수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물리학 내용이 필요한데 그 내용을 심화적으로 배우고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서는 과학고등학교가 가장 최적화된 학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종과학고등학교에는 R&D 연구활동이나 창영실 탐구 대회와 같은
그 탐구에 집중된 활동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매력적이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간에도 마지막에 앞으로 결과 계획까지 스케줄 좋고요. 네. 마지막 동규. 저는 세종과학과의 교본인 지식탐구와 인류 공익에 대한 문구에 처음으로 마음이 끌렸고, 저는 세종과학고에 있는 커다란 천문대와 그리고 R&D 프로젝트가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꿈인 항공우주공학과에 관련된 천문대를 이용하여서 저희 꿈에 역량을 넓힐 수 있고, 또 학교에 입학해서는 R&D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에너지에 관련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꿈인 우주항공공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로켓 발사는 에너지를 많이 농축해서 한 번에 써야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미리 실습을 하고 대학교에 가서 더 연습을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계획 좀만 더 다듬어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전체로 더 잘하냐 여러분? 자, 그다음에 오늘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생기부질문 할게 알죠? 생기부질문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어 지금 보니까. 생기부질문에 다들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잘한 것 같고. 그러니까 생기 플러스 자소서에서 탐구 내용만 지금 뺀 거야, 알지? 왜냐면 독서도 나왔고 지원능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안 하는 거는 그 수학 중등 개념이랑 자소서 내용만 좀 뺐습니다, 알죠? 그 외에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본인이 오늘 했던 거 좀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웬만한 생기부나 뭐 지원 동기, 뭐 독서에 대한 내용들은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지?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잘 합니다. 못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요거는 약간 조금 센스를 볼게요, 한번. 나올 질문은 아니긴 한데 한번 센스를 보는 질문이니까 첫 봤다가 제가 한번 당하긴 할 거야. 자, 본인의 중학교 내 학교 생활을 어떠한 사물에 빗대어서 얘기해 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임기응변을 보는 거였지? 내가 예상 못한 질문을 툭 던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빨리 해볼게요. 네, 바로 해볼게요. 저의 중학교 생활을 어떤 사물에 빗대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바로 튀어나오는 애들아. 내가 예상 못한 질문이라도 바로 튀어나야 돼. 빨리 한번 해봐 그냥. 빨리 돌려. 제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온도가 내려가면 얼음이 될 수도 있고, 온도가 올라가면 기화되어 수증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체에 담겨도 그 상자의 물질, 그 담긴 물체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 만난 친구들에 따라서 더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뭔가 제 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사회화되기 위해서 그런 주변에 좀 맞춰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생활을 물로 표현했습니다. 조금 더 어버버하게 되죠, 그죠? 자, 가원이. 자,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기차 화재요? 네. 먼저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 기업들에서 먼저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차 기업 죄송합니다. 전기차 기업에서는 왜 그런 화재가 일어났는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 그 차 회사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면 그 결함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받고, 만약 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 그런 소비자들한테는 적절한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동차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그 해당 부품을 교체해 준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규. 혹시 조금 우리 반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좀 불화가 있습니다. 본인은 좀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저는 반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불화가 있을 때 그 선생님과 저의 불화와 반 친구들과의 저의 불화는 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반 친구들과 선생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좀 불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는 그 선생님의 의견과 반 친구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반 친구들의 의견과 선생님의 의견의 공통점을 먼저 알아내고, 그리고 그 차이점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먼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면
저는 친구의 의견 중에서 다수결을 먼저 원칙으로 하여서 가장 높은 의견을 먼저 수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 두 의견을 서로 하나씩 뭉쳐가겠습니다. 그냥 다들 좀 임기응변이 좀 필요해, 그렇지? 자 마지막 시원이. 자 GMO 식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GMO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먼저 GMO 식품이란 그 유전자 조작 식품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 그 유전자 조작 식품 에 대해서 본인 생각. 네. 먼저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검증이 가장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식량 자원이 고갈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나중을 대비해서 그런 식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막 엄청 급한 상황은 아니니까 먼저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봐봐 이렇게 막 뜬금없이 질문하면 되게 내용들이 짧아져. 그러니까 혹시나 면접에 한 애들아 본인이 예상치 못한 점이 딱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당하지 말고 본인의 얘기를 조금 조리 있게 얘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알았죠? 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잘했고 가서 한번 오늘 했던 거 다 정리해봐.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 그냥 아예 생기부랑 너 생기부 갖고 왔지, 그치? 생기부랑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에서 앞뒤 내용은 다 정리한다 생각하고 오늘 끝내버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네 자소서 내용, 수학 개념들 같은 거, 과학 개념들 다 공부합니다. 알았지? 가서 넘어가서 해서 더 놀지 말고 그거 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